반갑습니다. 여수입니다. 오늘은 그 경절공 최4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경절공 최4강은 그 평도공 최유경의 네 번째 아들로 태어나서 그 1443년에 59세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세종실록에 그 졸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졸기 중심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분이죠. 넷째 아들. 문열공계 전주채시 경절공파는 경절공 최4강의 딸, 손녀, 증손녀, 현손녀가 계속 왕실하고 겹사돈을 맺었어요. 그래서 조선 전기 내내 왕실하고 가까운 귀족 가문으로 이어왔어요. 그리고 후손 중에서 그 지천 최명길, 명곡 최석정 이런 그 걸출한 인재를 배출을 했죠. 그래서 조선시대를 놓고 볼 때 전주채시 중에서 가장 명문이 어디냐? 문열공계 경절공파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경절공 최4강은 평도공 최유경의 네 번째 아들이죠. 1385년 우왕 11년에 태어났다가 1443년 세종 25년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딸, 손녀들이 왕자들하고 혼인해서 깁사돈을 맺었죠. 함영군, 이분은 태종의 아들이죠. 세종의 행제관이죠. 금성대군, 이분은 또 세종의 아들이죠. 임영대군, 이 사람도 세종의 아들이죠. 그러니까 함영군 부인은 세종대왕의 제수씨죠. 그리고 금성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이니까 금성대군 부인은 세종대왕의 며느리죠. 그리고 임영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인데 경절공 최4강의 손녀하고 혼인했어요. 그러니까 손녀가 세종대왕 며느리고 딸이 세종대왕 며느리고 딸이 세종대왕의 제수씨야. 그러니까 복잡하죠. 그러니까 금성대군 부인이 임영대군 부인의 고모인데 이 고모가 소나라 동서예요. 이렇게 복잡해요. 세종실록 25년 1443년 4월 3일자에는 의정부 우찬성 최4강이 졸하였다. 최4강은 전주채시로 참찬 의정부사 최유경의 아들이다. 처음에 음직으로 배설에 나와서 여러 번 자리를 옮겨 지사관원사가 되었다. 지사관원사는 종산품이에요. 평도공 아들 6분이 다 배설을 했는데 전부 이 음직으로 배설에 나갔어요. 무술년에 금상이 즉위하여 특별히 승정원 동부대원이 되었다. 무술년은 1418년이고 금상은 세종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승정원 동부대원은 정산품이죠. 동부승지. 우부대원으로 전임되었다가 기해년 겨울에 예조참의가 되었다. 우부대원은 우부승지고 기해년은 1419년이고 예조참의는 정산품이죠. 경자년에는 외직으로 나가서 경기도 관찰사가 되었다. 경자년은 1420년이에요. 그해 겨울에 호조 참판으로 임명되었다. 호조 참판은 종이품이죠. 신축년에 또다시 경상도 도관찰사가 되었다. 신축년은 1421년이죠. 이민년에는 중군 동지총재에 제수되었다가 병조 참판으로 옮겼다.
이민년은 1422년이에요. 을사년에 충청도 도관찰사가 되었다. 이 도관찰사, 이 도자 이거는 그 관찰사보다 더 높은 거예요. 이게 영어로 말하자면 제너럴 매니저가 있고 제너럴 매니저 있는 것처럼 관찰사보다 높은 걸 도관찰사 그래요. 을사년은 1425년이죠. 병오년에는 다시 호조 참판에 임명됐다. 병오년은 1426년이죠. 사헌부 대사헌 그리고 병조 참판과 이조 참판을 여러 번 역임하였다. 신해년에는 병조 판서로 승진되었다. 신해년은 1431년이고 병조 참판은 정이품이죠. 병조 판서는 정이품이죠. 병진년에는 의정부 참찬에 제수되었다. 병진년은 1436년이고 의정부 참찬은 정이품이죠. 신유년에는 우찬성으로 승진되었다. 신유년은 1441년이고 우찬성은 종일품, 그러니까 재상이죠. 임술년에는 판이조사를 겸임하였다. 1442년. 이거는 이제 판이조사라는 게 뭐냐면은, 이조의 업무를 관장을 하는데, 그 위에 높은 비설에 있는 사람이 이조의 업무를 겸직해서 관장하는 걸 판이조사 그래요. 겸판이조사. 이때 이조 판서는, 최용계 전주 최씨, 최부 이분이 이제 이조 판서로 있었어요. 근데 이조 판서가 있는데 그 위에 옥상옥으로 우찬성으로 있는 재상이 말하면 판이조사를 겸직을 하는 거죠. 옥상옥이죠. 조선시대는 이렇게 옥상옥으로 이렇게 벼슬을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이때에 이르러 졸하니 나이는 59세였다. 여기 졸하는 것은 그 대부, 사대부가 죽은 것을 졸한다. 그래 나이가 59세였어요. 근데 평도공이 돌아가실 때 59세잖아요. 이거를 향년 59세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환갑을 못 채웠거든요. 얼마 전에 그 신문에 보니까 나이 30세에 죽은 여자 연예인이 있어요. 그 여자 연예인이 나이 30살에 죽었는데 참 애석하게 죽었죠. 그거를 신문 기자가 신문에 쓰면서 향년 30세 이렇게 썼어요. 근데 그거는 욕을 하는 거예요. 왜냐? 30살에 죽었으면 요절한 거죠. 요절한 것을 두고 향년 30세 하면 안 돼요. 환갑을 못 채운 사람의 죽음은 향년을 쓰면 안 돼요. 왜냐? 향년이란 건 뭐냐면은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다가 죽은 사람, 그걸 향년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년 소리를 들으려면 복을 누렸든 안 누렸든 환갑은 넘고 죽어야 돼. 요즘 말로 말하자면은 호상이라 흔히 그리 말하죠. 호상이란 게 뭐냐면은 참 복을 누리면서 오래 살다가 죽은 상사, 그걸 호상 그러거든요. 그래 호상으로 죽은 사람을 향년을 붙이는 것이지 요절했거나 환갑도 못 채우고 죽은 사람은 애상이죠. 호상이 아니고. 그래서 그래서 경절공은 그 호상이 아니고 애상에 가깝고 향년이라고 붙이면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아마 향년을 붙이려면 80은 넘어야 될 것 같아요. 환갑 넘었다고 향년 붙이기는 그렇고, 환갑 넘어 죽은 걸 호상이라 하기는 좀 그렇잖아요. 80은 넘어 죽어야 호상이라 하겠죠. 왕에게 부음을 아뢰니 이틀 동안 조의를 철폐하여 조의를 표하였다. 부위를 특히 후하게 내려주어 나라에서 예로서 장세를 지냈다. 시호를 경절로 내렸다. 이 시호는 임금이 내려주는 거죠. 아침 일찍 일어나고 모든 일을 공경하게 처리하는 것을 경이라고 하고,
청렴한 것을 좋아하여 개인적 욕심을 부리지 않는 것을 절이라고 한다. 아들은 최승령, 최승정, 최승종이다. 여기서 이제 아들 최승령, 이분의 딸이 그 임영대군 부인이 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최승령의 여동생이 세종의 동생하고 혼인하고 아들하고 혼인하고, 또 최승령의 딸이 또 세종의 아들하고 혼인하고, 특히 최승령의 딸은 임영대군 부인하고 혼인했기 때문에 금성대군 부인이 된 고모가 소나라 동서가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최승령의 아들 최도일의 딸이 공빈이 되고 또 영순군 부인이 되고, 이렇게 이제 겹사돈을 맺어간 거죠. 딸 하나는 함령군에게 출가했다. 이 함령군은 세종의 동생이죠. 다른 딸 하나는 금성대군 이유에게 출가했다. 금성대군은 세종대왕의 아들이죠. 또 최승령의 딸은 임영대군에게 출가하였다. 이와 같은 연고로 인하여 갑자기 높은 품계의 벼슬에 오르게 되었다. 이렇게 적혀 있어요. 경렬공 최사광은 평도공 최유경의 넷째 아들이죠. 1385년 우왕 11년에 태어나서 1443년 세종 25년에 돌아가셨죠. 그리고 딸, 손녀, 증손녀, 현손녀가 왕자들하고 계속 혼인을 하면서 이제 귀족 가문이 됐어요. 그래서 문열공계 경절공파는 조선의 귀족으로 등극을 하게 됐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이상으로 그 문열공계 전주채씨 상고사를 모두 끝내겠습니다. 다음번에는 이제 문성공계 전주채씨 상고사를 해야 되는데, 문성공계 전주채씨 시조, 문성공 최아에 대한 연대 고정을 하려면은 그 사위가 되시는 최선능, 이분이 필요해요. 근데 최선능은 문충공계 전주채씨의 비조이죠. 그래서 순서를 바꿔서 문충공계 전주채씨를 먼저 하고 문성공계 전주채씨를 하겠습니다. 근데 문충공계 전주채씨는 그 상고사 기록이 거진 없어요. 믿을 만한 기록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상고사 시절에 아주 왕성했던, 지금은 이제 전해오지 않는 최용계 전주채씨하고 합쳐서 말하자면은 토채상고사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토채상고사가 끝나고 문성공계 전주채씨 상고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